정열의 나라 브라질 여행에 함께하세요. 눈부신 태양과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리우데자네이루의 낭만을 느껴보세요. 푸른 숲길이 이어지는 꼬르코바도 언덕. 안개 속에서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는 커다란 예수상을 만나봅니다.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의 웅장한 파노라마도 놓치지 마세요. 눈부신 자연과 삼바의 뜨거운 정열이 함께하는 브라질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넓답니다. 예, 오늘 중남미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앞서 보신 대로 정열의 나라 브라질입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브라질 하면 아무래도 삼바 삼바. 축제가 유명하죠? 예. 그리고 뭐 브라질 커피. 이 커피가 마시는 게 또 뜨거운 태양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라질 하면 축구. 생각보다 연상되는 게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사실 여행객들이 가장 직접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축제 아니겠어요? 축제. 그렇죠. 예. 그 지구촌 최대 축제로도 알려진 리우 카니발, 올해도 아주 굉장했었다고 하는데, 말만 들어도 정말 정열적일 것 같고 뭔가 역동적일 것 같은 네. 브라질. 예. 이혁재 씨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아쉽게도 축제 기간에 맞춰서 여행을 하진 못했지만 브라질의 뜨거운 매력을 느끼기엔 충분한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아르헨티나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이구아수 폭포와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히우지자네이루, 네. 우리나라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로 그렇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코파카바나 해변 등 브라질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남미의 멋진 자연이 기다리고 있네요. 정열의 날 브라질로 함께 떠나보시죠. 브라질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는 곳 포스투 이구아스로 향합니다. 조용해 보이는 이 도시는 언제나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보지 못한 이구아수 폭포의 반쪽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 입구 유리에는 유리에 그려진 독수리 문양이 눈에 띄는데요. 작은 새들이 투명한 유리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겁먹으라고. 브라질 쪽 이구아수 폭포는 산책로가 짧아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구경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잔잔하네요. 네, 대부분의 웅장한 폭포는 아르헨티나 쪽에 있죠. 악마의 목구멍도 브라질 쪽에서 보면은 크게 실감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폭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브라질 쪽 이구아수입니다. 예. 아르헨티나 쪽에서 본 이과수 폭포는 좀 무섭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뭔가 웅장하고 수려한데요. 전망대 난간 옆으로 서면 수묵화 같던 폭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스릴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라면 폭포의 굉음을 배경 삼아 다리 위를 걸어보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쉽게 엄두가 날까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 이제 이구아수 폭포로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야, 보트 투어군요. 네, 먼저 선착장 근처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구아수를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예. 어머, 아예 수영복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모터보트를 타고 폭포 바로 아래까지 가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기 때문에 네. 우비를 입어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짜릿하겠어요. 네, 사실 짜릿한 만큼 겁도 많이 나죠. 네, 그렇죠. 대자연을 몸소 체험한다는 점과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탱고가 있다면 브라질에서는 삼바가 있습니다. 진짜 화려한데요?
매년 개최되는 리우 카니발은 보지 못했지만 흥겨운 삼바쇼를 통해 브라질의 정열을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코스투 이구아수에는 폭포 공원 외에도 여행자들을 사로잡는 곳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따이프 댐인데요. 지난해까지 중국 샨샤댐이 완공되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댐으로 명성이 높았던 곳입니다. 예, 얼핏 봐도 뭐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최대 방류 시 물의 양이 이구아수 폭포의 4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 자연이 주는 이구아수 폭포의 매력도 아름답지만 인간이 만든 이따이프 댐도 기대 이상의 웅장한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그렇네요. 물살이 진짜 인간이 만든 악마의 목구멍 같네요. 양털 같기도 하고. 이제 브라질의 열정을 가득 담은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로 가봅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나폴리, 시드니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도시인데요.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그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코파카바나 해변이었습니다. 예. 항상 그 화면으로만 보던 역시 오늘도 네, 5km나 되는 긴 백사장이 만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전체 해변의 모습을 한눈에 담아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날아가고 싶네요, 저거. 이번에 안내할 곳은 리우데자네이루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특별한 명소가 되겠습니다. 내일에 있는 걸 보니까 좀 높은 곳에 올라가나 봐요. 네, 690m 높이의 코르코바두 언덕에 오를 건데요. 등산 열차를 이용하면 편하게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는 뭐 이 열차가 놀이기구 같겠어요? 네, 오르는 동안 리우데자네이루의 푸른 숲도 구경하고요. 도시의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볼 수가 있군요. 정상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덕에 오른 진짜 이유는 바로 도시 어디서나 보이는 대형 예수상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엄청 크다고 하던데 안개 때문에 좀 선명하게는 안 보이네요. 저렇게. 네, 날씨가 좋았다면 사진 속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태양이 떠오르자 안개 속에서 예수상의 잣대가 드러났는데요. 네. 마치 하늘의 문이 잠시 열린 것 같은 신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다 옆을 달려 시내 중심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대성당 메트로폴리타나입니다. 이것도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높이가 80m의 원뿔 모양 성당은 천정에서 바닥까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내부 공간도 넓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2만 명. 와, 진짜 크네. 다시 걸음을 재촉해 이번에는 남미의 특별한 식물들을 보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자르딘 보타니코 식물원을 찾았습니다. 브라질까지 가셔서 산림욕까지 하셨군요. 네, 이곳은 특이한 식물을 볼 수 있는 공원 같은 곳으로 가볍게 산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식물원은 1808년에 왕실 정원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8천여 종의 나무와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파워 브라질이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 때문에 이곳이 브라질이라는 국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나무네요. 나무가 먼저군요. 이 독특한 길의 이름은 황제의 길인데요. 저 끝에 있는 궁에 포르투갈 황태자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황제의 길에 늘어 서 있는 이 늠름한 나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아, 거북이도 있고 참 재밌는 곳이네요. 다음날 이른 아침 이빠네마 해변 산책에 나서 봅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사라진 해변은 어느 때보다 여유로운 풍광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나와요. Girl from 이파네마. 이빠네마 해변은 고급 아파트와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부촌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꼬박가바나 해변의 활기찬 모습과는 다른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빵지 아숫가루입니다. 저 산인가 봐요. 네, 바다 위에 솟은 바위산인데요. 바게트처럼 생긴 바위 모양 때문에 빵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빵산. 기차를 이용하는 396m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야, 눈앞에 절벽이 있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어우. 하지만 높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주변 풍광을 여유있게 감상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제 아쉽게 놓친 코르코바도 예수상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요. 예. 정상에는 특별한 여신상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여신의 머릿결은 숲을 의미하고 앞가슴은 바위산, 허리는 해변의 곡선, 치맛자락은 파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여인이네요. 마지막으로 리우데자네이루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에 새기며 다음 여행지로 발길을 재촉해 봅니다. 오늘 여행의 마지막 도시 칠레 산티아고로 향해 봅니다. 산티아고는 태평양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나라 칠레의 수도입니다. 시내 중심에 자리한 산타루시아 언덕은 산티아고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성체에 오르면 산티아고 시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 건물 모습이 다 각양각색이네요. 네. 이곳은 아르마스 광장입니다. 서쪽으로는 대성당, 북쪽에는 국립박물관과 시청사 등 아름답고 유서 깊은 건물들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쪽에 위치한 대성당입니다. 왠지 근엄한 느낌인데요? 원래 건물은 1541년 스페인의 발디비아가 산티아고를 건립할 당시 세워진 유서 깊은 곳인데요. 화재와 지진 등으로 파괴된 후 다시 지어졌으며 넓은 공간을 가득 메운 무게가 있는 아치가 차분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재단과 세밀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중앙성당을 나서 향한 곳은 국립역사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 건물도 근사한데요? 네, 1810년 칠레 첫 의회 장소와 전화국 역할을 했던 곳으로 건물 자체의 역사도 깊은 곳입니다. 내부에는 산티아고 옛 지도와 전통 수공예품 등 3,000점이 넘는 전시품이 있는데요. 칠레 역사에 따라 전시돼 있어서 칠레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티아고를 찾는 사람들에게 멋진 전망과 휴식을 주는 산 크리스토발 언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산공원 같은 곳이죠. 네. 전망대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이곳의 마스코트를 할 수 있는 하얀 성모상도 볼 수 있는데요. 두 팔을 활짝 벌려 산티아고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서울 남산에 사랑의 열쇠가 있다면 이곳에는 믿음의 촛불이 언덕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사도 열리는 것 같은데요. 탁 트인 산티아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행을 마무리해 봅니다. 네, 오늘 여행도 즐거웠습니다. 이 중남미에는요, 자연도 그렇고 사람이 만든 조형물도 그렇고 정말 크고 거대한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특히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본 그 대형 예수상. 예수상. 사실 안개에 가려 잘 못 보긴 했지만 굉장히 큰 것 같던데 실제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예수상의 높이는 약 38m고요. 네. 양팔의 길이가 28m, 무게가 1145톤가량 됩니다. 예수상은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여 세운 것인데요. 신체 부분을 각각 따로 조각한 후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 참 만든 방식도 독특하네요. 거대한 예수상을 만든 게 아무래도 깊은 신앙심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 멀리서도 좀 볼 수 있게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아까 식물원에서 봤던 나무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 브라질이라는 국명이 유래한 네. 파오 브라질. 네. 어떻게 이름이 갖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나무에 이제 그 흠을 내면은요, 네. 붉은색 수액이 나와가지고 이 수액을 그 천연 염료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의 나무를 베러 오면서 파오 브라질 가지러 간다라고 말했던 게 시간이 흘러서 지역의 이름을 브라질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파오 브라질 나무가 그 식물원에도 몇 그루 있질 않다고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몇 그루 안 남았다고 합니다. 예. 의미가 있는 나무인 만큼 잘 보존을 해야겠네요. 그렇군요. 예. 오늘 제가 또 느낀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이구아수 폭포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봤지만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이던데 어떠세요? 어떤 곳에서 본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둘 다 그 두 폭포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뭐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상당히 신이 그렇죠. 드는데요. 제 경우라면은 예. 멋진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브라질 쪽 이구아수 폭포가 오늘 폭포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지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양쪽 이구아수 폭포의 매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꼭 두 곳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정열의 나라 브라질과 곁들여서 칠레까지 잘 둘러봤습니다. 예, 여행 다녀오셨으면 그 테이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넓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